4번입니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뭐죠? 법률 사실이란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2번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무슨 말이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 요건과 구별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기죠. 3번 소비 대차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이행을 청구, 이행의 청구는 최고죠. 최고니까 뭐죠?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고, 이러한 청구 응하여 변제, 변제는 뭐죠? 사실행위죠. 따라서 둘 다 법률행위 아니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구별되나.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준법률행위도 유추 적용된다. 맞아요.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 유추 적용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추 적용이 금지되는 거는 형법이 그래요. 유추에서 금지의 원칙 뭐 이런 거 형법. 형법은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자유롭게 뭐죠? 유추 적용도 가능하고 유추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문처럼 유추 적용된다는 질문 그냥 무조건 다 어떻게 맞는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5번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이 중 어느 하나를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X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유효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입니다. 따라서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죠. 따라서 다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3번입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뭘 찾으라고요? 계약.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고요. 또 나와 있죠? 4번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은 뭐죠? 계약입니다. 답은 4번이죠. 14번 다음 중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처분행위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고요.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다시 어떻게 해요? 둘로 나뉩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에 주한다는 말이니까 물권 이외의 권리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입니다. 물론 채권행위는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다음 중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부동산 매매 예약은요 채권을 발생시키죠. 따라서 1번이 뭐죠? 채권행위고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나머지 것들 2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 물권을 발생시키니까 뭐죠? 물권행위고, 3번 채권의 양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니까 뭐죠? 준물권행위고, 채무 면제도 뭐죠? 준물권행위고요. 5번 전세권의 양도도 뭐죠? 물권행위입니다. 전세권의 양도는 뭐죠? 물권행위입니다. 교재 해설이 잘못되어 있는데 일단 3번, 5번은 준물권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3번은 뭐예요? 준물권행위죠. 5번 행위는 뭐라고요? 물권행위죠.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만 뭐예요? 준물권행위고, 그 다음에 4번 채무 면제를 형성권 행사라고 해놨는데 채무 면제가 형성권 아니죠. 채무 면제는 뭐죠?
채권을 뭐죠? 소멸시키는 행위니까 뭐예요? 준물권 행위.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2번과 5번이 뭐예요? 물권 행위. 그다음에 3번과 4번은 뭐죠? 준물권 행위. 그래서 해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요. 1번 부동산 예약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뭐예요? 채권행위고. 2번 저당권 설정이나 5번 전세권 양도는 저당권, 전세권, 물권을 변동시키는 거니까 뭐죠? 물권행위고요. 3번과 4번은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물권이 아닌 채권을 변동시키는 거니까 뭐죠? 준물권행위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뭐죠? 준물권행위고 밑에 있는 해설은 잘못된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죠? 이해되시죠? 15번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유언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입니다. 1번이 답이고 증여는 계약이죠. 그죠? 그 다음 3번 법인 설립 행위는 반드시 정관이 작성돼야 되고 설립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요식행위고 저당권 설정은 뭐죠? 물권행위고 매매는 뭐죠? 채권행위죠. 왜요? 매매 계약을 하면 뭐가 발생하죠? 채권이 발생하니까요. 답은 1번. 16번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매매 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존재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겠죠. 따라서 특별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 맞는 질문이네. 니은번 교환은 뭐죠? 불요식행위고요. 디귿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X입니다. 종된 계약이죠. 돈을 빌려주는 게 뭐예요? 주된 계약. 담보 설정하는 것은 뭐죠? 종된 계약입니다. 1번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다. 맞죠? 신탁행위로 평가되는 하나 더 있죠. 양도담보. 또 양도담보와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대표적인 신탁행위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에서 1번이 답이죠. 17번인데 옳은 걸 찾는데 1번 조심하셔야 되겠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도 아니고요. 유동종 무효도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작자 유전의 원칙이어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만이 농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농지 매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해요. 다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냐면 등기만 못할 뿐이에요. 따라서 유동종 무효도 아니고요. 무엇도 아닙니까?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잘 나옵니다. 2번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합니다. 물론 탈세는 뭐죠?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도 않아요? 반사회적이지도 않죠.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무효거든요. 따라서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네요. 18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이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이 유효하다. X.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2번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니까 2번도 뭐죠? X고요. 3번 도박 채무에 대해 양도담보 목적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입니다.
도박은 뭐죠?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이전 등기는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근데 조심할 게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도박 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해서 현장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좀 차이가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아직 돈 갚은 거 아니죠. 그죠? 돈 갚은 거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아직 안 준 거니까. 따라서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게 뭐예요?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돈 갚은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죠?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양도담보거든요. 양도담보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로 취급한다고요? 저당권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양도담보도 뭐죠? 불법 원인급여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양도담보도 뭐죠? 불법 원인급여인가요? 근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해준 경우 하면 뭐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4번 부동산 이중 매매가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재매수는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에 대하여는 이중매매 무효를 추정할 수 없다. X.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고요.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5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죠? 가능 불능을 판단할 때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19번 불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 체결성의 과실이 문제된다. 맞죠? 2번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기책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요. 그럼 뭐죠?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고요. 3번 양당사제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뭐죠? 위험부담 문제로 가고요. 4번 민법은 법률의 일부 불능이 오늘 전부 불능으로 취급하는 원칙을 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야 뭐가 발생하죠?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죠. 20번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행위의 1번입니다.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불법적 방법은 뭐죠? 강박입니다. 강박.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이죠. 나머지 것도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그죠? 21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고요. 2번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누구 거죠? 첩 겁니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고요. 4번 명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했어요. 이것도 이중매매와 똑같습니다.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4번 아니 4번은 뭐죠? X적이죠. 5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 22번입니다.
갑은 혼인 중의 자로서 본처 을의 동의하에 병과 첩계약을 체결했어요. 첫 번째 한 것이 뭐죠? 첩계약이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인가요? 특징은 뭐가 있죠? 본처가 뭐 했어요? 동의했대죠. 그래도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동의가 있든 없든 그런 건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고요. 본처와 이혼하고 본처로 가족관계 등록비 등록하기를 약정하고, 두 번째 계약은 뭐죠? 혼인이 해소가 되면 뭐죠? 혼인해 주기로 뭐 한 거죠? 예약을 한 거죠. 그죠? 본처가 뭐 하면요? 이혼하면 가족관계 등록비에 등록하기로 했다는 말은 혼인관계가 뭐가 되면요? 해소가 되면 혼인해 주기로 예약한 거니까, 물론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그 다음에 동고생을 하던 중 갑병간의 정이 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갑병간의 불화로 첩계약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갑이 병에게 아파트 한 채와 정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첩관계를 뭐 하기로 했어요? 해소하기로 했죠. 해소기라는 것은 뭐예요? 유효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주기로 한 것도 뭐예요? 유효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뭐죠? 유효하죠. 유효하죠. 이 경우 갑을병간의 법률관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갑병간의 첩계약은 무효이다. 2번 본처을과 이혼하며 병을 처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X.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첩관계 해소계약 유효하고요. 아파트 양도하기로 한 거 유효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옛날에는 첩 참 많았죠. 제가 어렸을 때도 첩들 참 많았는데 그 저의 집에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새들던 사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그게 막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가시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또 아들내미들 찾아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첩들 참 많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여자한테 악행을 저질러서 우리가 그 덕에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새 남자들이 굉장히 지금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있죠.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여자분들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지르셔가지고 23번입니다. 처병이 있는 갑은 을료와 18살 아우 진짜 씨. 을료와 첩계약을 하고, 옛날에 이거 많았어요. 아무튼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요새 그냥 예? 뭘 몇살 별 차이 안 나네요.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있는 문제 이런 것들. 첩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월 생활비 300만을 주기로 했다. 그 갑은 아파트 소유권 을 명의로 이전하고 을과 6개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 지급하였다. 이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죠. 따라서 어떻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죠. 갑은 소유권에 의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을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X예요. 1번 첩계약은 취소하고 X. 반사회적이 무효고요. 2번 병은 첩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는 모든 사람이 무효이기 때문에 처병도 뭐죠?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요. 3번 생활비 지급한 건 뭐죠? 유효하죠.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을은 첩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첩계약은 뭐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첩계약을 했어요. 그죠? 첩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무효고, 그 다음에 요 아가씨 몇 살이죠? 18살이죠. 미성년자죠.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무효사회와 취소사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와 취소의 이중형해 가지고 뭐 할 수 있었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분 나쁘지만 을려가 뭐 해야 돼요? 미성년이어야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맞는 것뿐이지 뭐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51세면 저하고 동갑인데 아 어떻게 18살 아 진짜 24번 부러워한다고요? 그런 거야. 저의 가슴에 빗을 꽂으시네. 저는 부럽지는 않은데 진짜로 한 명도 힘든데 여자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명 아우 그 보면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봐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 둘을 갖다 놓고 맨날 싸워?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꼭 첩들어 놓으면 뭐예요? 막 싸우고 막 난리 보고 왕도 그러잖아요, 그죠? 왕도 그냥 조선시대 왕도 그냥 한 명만 두면 될 거 가지고 그죠? 그냥 또 막 세컨드 써대가지고 막 빈길에 막 싸우고 그 뭔 바보짓이야? 그 참 그 보면은 조선시대도 보면은 그 원래 그 정실 그러니까는 중전 왕배 아들은 대군이잖아요. 그 다음에 첩 그러니까 비의 아들들은 군이거든요. 그죠? 군. 근데 양평대군, 충녕대군, 조선 초에는 대군들이 많은데요. 후반 보면 대군이 왕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왜요? 첩의 자식들이 왕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결혼을 빨리 시켜가지고. 그러니까는 처음 결혼할 때 그 왕자보다 그 왕자 비가 더 나이가 많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는 왕자를 빨리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애를 12살, 11살, 10살 이때 18, 19살 하고 결혼시키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전이 나이가 많아요. 많으니까는 이게 중전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남편이 이제 좀 이렇게 생산이 가능할 때쯤 되면 이미 늙은 거야. 그러니까 애를 못 낳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비자식들만 애를 낳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건 뭔 또라이 짓이야, 그게.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를 예를 가지고 한두 번 해보고 나서 문제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수백 년을 그 짓을 해가지고, 본처는 뭐죠? 자식도 못 낳고 맨날 뭐죠? 그리고 나중 가가지고 뭐예요? 싸움만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무튼.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24번. 갑은 을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 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병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을 모두 잃었다. 생각해보자고요. 자, 일단 도박은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구경하던 병으로부터 빌렸어요. 빌렸으니까 이건 뭐죠? 소비대차죠. 근데 소비대차인데 요 소비대차의 동기가 뭐예요? 도박자금이죠, 도박. 그럼 이건 뭐예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리는 것이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게 된 뭐예요? 동기가 반사적이니까 언제 무효입니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뭐예요? 무효인데 병이 어떤 무효? 구경하던 병이죠. 그죠? 그 병이 뭐예요? 알고 있는 병이죠. 따라서 이거는 도박도 무효고 뭐죠? 소비대책약도 뭐예요? 무효인 경우에. 그래서 구경하던 병이라 쓰는 이유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예요? 알려졌다는 것을 문제에 기술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을과 외상도박으로 을에게 300만 원 빚을 졌다. 이건 뭐 반사적인 거죠. 이관의 설명을 옳은 것은 답은 뭐죠? 5번이죠. 갑과 을의 도박계약 및 갑과 병의 금전대액은 모두 어떻게 해요? 무효다. 답은 뭐죠? 5번이죠. 25번입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안 읽어봐야 되겠죠? 비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이면 임신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조심할 것인데 2번은 어떤 얘기냐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주지 스님이 계신데 요 주지 스님이 주지직을 을에게 양도했어요. 돈 받고. 요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인 겁니다. 그죠? 왜요? 성직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단임복사직. 그쪽 관련된 이렇게 그 소셜 네트워크 보면은 거래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팔겠다. 뭐 신도수가 몇 명이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거 다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요? 성직은 뭐 할 수 없어요? 돈 주고 거래할 성질은 아니니까. 이건 무용비계 반사회적인데 이런 일을 알면서 종교 법인이 뭐 조계종 그런 거겠죠? 법인이 요 을을 주지로 임명을 했어요. 요 임명 행위까지 반사회적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거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지직을 양도 거래하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 종교법인이 임명한 행위는 뭐가 아닙니까?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양도하는 약정. 이건 물론 뭐죠? 반사회적인 겁니다. 이거는.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서 무효이다. X고 X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죠?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주지직을 선거에서 뽑죠. 그죠? 요새는 그 선거합니다. 근데 선거가 굉장히 치열해요. 특히 지금 이 동네에서 가장 치열한 데가 어디냐면 마곡사인가? 그 공주, 예, 거기가 아주 치열해요. 왜냐하면 그 마곡사 주지가 충청도에 있는 모든 스님들 주지를 다 임명할 수 있어요. 동학사 주지, 뭐 갑사 주지 다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곡사 주지 스님을 선출하는 날은 이제 막 스님들 간에 뭐죠? 대통령 선거 못지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마곡사 주지가 돼야 내가 어떻게 해요? 버틸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반대하는 스님이 마곡사 주지가 되는 순간 바로 뭐죠? 잘려요. 제가 그 고등학교로 불교학과 나왔거든요. 동대부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막 치열하십니다. 그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님들은 가족들이 없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늙어서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큰 절에 이렇게 나이 드신 스님들을 이렇게 하는 타거소 같은 뭐죠? 양농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거는 이제 최악이야. 그래서 이분들 생각에는 최대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렇게 무슨 암 이런 데다가 이제 동자 스님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상자 스님들이라 그러죠. 거느리고 살다가 입적하시는 게 꿈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신부님들도 비슷한데 신부님들은 그렇게까지 굉장히 치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들은 좀 그래요. 3번.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중 매수한 경우 누구만 가입자입니까? 대리인. 다시 말하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러한 사정 몰랐거나 반사성을 양해한 것이 아니냐면 그 대리인은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4번. 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하는 원조 계약을 한 경우 반사회적이죠. 그 계약에 따른 대가가 적당하다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X. 왜 꼭 남자만 나오죠? 남편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포함하는 원조 계약을 한 뭐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항상 악적은 남자만 그런지 모르겠어. 5번. 이거 남성부가 있어야 된다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까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간 본성의 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설을 들면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를 샀는데 살 때 몰랐는 나중에 이게 작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게 인간적이에요? 아니면 오늘 밤 당장 가가지고 빨리 내놓으라고 막 지랄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지랄거리는 게 뭐예요? 정상이다. 이게 인간 본성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을 매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은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거죠. 인간 본성인 거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26번입니다. 이중매매죠.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경영했다. 다음 중 틀린 것. 한번 볼게요. 5번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번은 맞죠? 그죠? 답은 1번 보시면 을은 자신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하여 병에 대해 갑을 대해 병명의로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적에서 무효고 따라서 을은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없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변호사의 성공보수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인데 일단 민사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하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이게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민사사건에 대해서 받기로 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 않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받기로 하는 것은 뭐죠? 반사적입니다. 최근 판례죠. 원래는 작년 초에 난 판례라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버렸어요. 그죠?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받을 수가 없고요. 받기로 하면 뭐죠? 반사적에서 무효입니다. 27번이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볼까요?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병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X.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할 때는 2억짜리였어요. 2억짜리를 2억에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불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5억이 됐어요. 이것이 불공정하냐?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한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28번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기억.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 왜요? 이용 의사가 필요하죠. 니은번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O. 디귿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의 경우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누구죠? 본인. 그래서 본인을 표준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죠. X. 1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O.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죠. 답은 뭐죠? 3번이죠. 29번이요. 옳은 걸 찾네요. 1번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 법률 성립 요건이 아니다. X. 2번 불공정 법률 행위는 무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O.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궁박은 급박한 공박,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정신적, 심리적 불문하고요. 4번 조심하셔야 돼요. 4번.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속한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 다시 말하면 특정 영역에 있어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 대한 뭐죠? 경험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대리를 통해서 했다면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누구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30번입니다. 법률의 효력에 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2016년 7월 16일 현재
16일에 체결된 사건 변호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죠. 왜 1번은 왜 날짜까지 적어놨을까요? 시험 날짜? 그죠? 근데 왜 날짜를 적어놨을까요? 판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판례가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법률행위 시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뭐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는 뭐냐면 과거 우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뭘 받았어요? 성공보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약정을 요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졌다면 뭐 하자는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고요. 요 판결 후에 이루어졌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뭘 집어넣은 거죠? 날짜를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고 따라서 요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는 뭐예요? 유효한 거고 요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은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일부러 뭘요? 날짜를 집어넣은 거죠. 이 날짜가 시험 본 날이에요? 7월 16일이?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2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 통상 용인되는 수준 실비 뭐가 있냐면 여비, 일실소득. 지방에서 와가지고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차비 정도 주는 거. 또 하루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손해봐요. 일실소득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유효하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장래 부첩관계를 승인하기로 하는 합의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 4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 승소시키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이것도 웃긴 건 뭐냐면 민사사건 반사회적이지 않지 이러면 안 돼요? 주어가 뭐예요? 변호사가 아닌 자죠. 이제 이거 아주 잘 틀려요. 변호사가 아니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그냥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5번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사업계획 승인에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약정. 이거는 뭐예요? 돈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죠. 작년도 문제도 좀 까다로웠어요. 그죠? 31번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요. 규범적 해석이 어떻게 해요? 원칙이에요. 1번 법률의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효과에 따라야 한다는 X. 내심적 효과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 뭐예요? 자연적 해석인데 그거는 뭐죠? 예외죠. 2번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계약자의 원칙상 그 계약 조항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부당하다면 뭐죠? 다툴 수 있고요. 교재는 예문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새는 그거 내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3번 매매 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 당사자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자 보시면 목적 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까지 잘 모르겠으면 뭐예요? 임의법기. 모르겠으면 조리인데 목적과 똑같은 말이 뭐였죠? 의사표시죠. 그죠? 그러면 당사자가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그러면 목적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사실인 간섭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인 간섭 우선의 법률 대응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건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가 된다. 맞는데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가 된다.
잠깐만요. 답이 몇 번이죠? 3번. 3번 볼게요. 매매 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게 불공정하죠. 그죠? 따라서 이건 뭐죠? 무효고, 특히 법원의 법률의 해석권을 뭐하지 못해요? 구속하지 못하니까 3번 명확히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 맞는 게 뭐죠? 3번과 5번이네요. 5번. 아마 이게 오탄 것 같아, 그죠? 아마 문제 지문에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된다로 쓰는 바람에 답이 뭐죠?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3번과 5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3번, 5번입니다. 32번.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00시 XX의 969에 39에 있는 100평방미터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죠. 5표시 무효연칙이죠. 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죠? 갑토지. 따라서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2번 을토지에 관해 성립한다. X. 3번도 뭐죠?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5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로서 갑토지, 을토지 어느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X. 뭐에 대해서는요? 갑토지에 대해 성립하지. 따라서 4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이 실제로 의혹한 대로 갑토지에 관한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인 비명령이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는 결정 등기로서 무효다. 다시 말하면 갑토지를 등기해야 되고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죠? 무효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3번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사가 합치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해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라고 볼 것인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증언이죠. 2번 자연적 해석 개념이고 3번은 뭐죠? 규범적 해석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하죠.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X죠. 그죠? 답은 뭐죠? 5번이고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따로 좀 기억할 판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번 정리드렸던 것 같은데 4번 판례 이거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맺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임차인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권리금을 받는 거 수수하는 것을 냅두겠다,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뭐죠? 해석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이죠. 원상 복구 특약을 했다면 어떤 의미를 해석하냐면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만 뭐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요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가 생겨요? 유치권이. 근데 원상 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비용 상환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뭐죠?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대한 노력한다 또는 최선을 다한다 는 문구가 다한다 라는 문구가 부기되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노력만 하면 되고 최선만 뭐죠? 다하면 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오수기 이제 뭐가 나오죠? 의사표시 나오는 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